치매에 걸린 시어머니가 낡은 보따리를 정순에게 던졌습니다. 환갑 생일날 남편은 이혼 서류를 내밀었고 불륜녀는 당당하게 집안을 활보했습니다. 30년을 헌신한 정수는 그렇게 쫓겨났죠. 무심코 보따리를 열었는데 그 순간 정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버리라고 던진 낡은 보따리가 모두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수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몸이 먼저 일어나는 습관이 벌써 30년째입니다. 창밖은 아직 어둡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정수는 이불을 천천히 걷어내며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옆방에서 자고 계실 시어머니를 깨우지 않으려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소리 없이 가벼웠습니다. 정수는 냉장고를 열어 미리 씻어둔 쌀을 꺼내 밥을 안치고 된장찌개 재료를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칼질 소리마저 조심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가 깨실까봐, 남편이 짜증을 낼까봐 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나는 평생을 이 집에 바쳤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눈치만 보고 살아야 하는 걸까? 정수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을 썰고 두부를 자르고 팔을 다듬었습니다. 이 집에 시집온 지 30년 매일 아침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나중엔 아이들까지 정수는 이 집 식구들의 식사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책임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6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밥이 뜸을 들이는 동안 정수는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남편이 어젯밤 소파에 벗어던진 양말을 집어 빨래통에 넣고 탁자 위에 놓인 신문을 정리했습니다. 먼지 한 톨 없이 닦아낸 거실은 언제나 깨끗했지만 정순의 마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실 시간이에요. 정수는 시어머니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올해로 86이었습니다. 몇 달 전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했지만 정수는 가끔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날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어떤 날은 너무나 또렷했으니까요. 밥 먹어야지. 밥 줘. 시어머니가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정수는 밥상을 차려 시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따뜻한 밥, 된장찌개, 김치, 나물 반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정순의 인사에 시어머니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반찬이 짜다느니 국이 싱겁다느니 한마디씩 했을 텐데 요즘은 그저 조용히 드시기만 했습니다. 7시가 되자 남편 태식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63살의 태식은 평생을 공무원으로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성실한 가장이었지만 정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허세가 심한 사람인지, 얼마나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인지를 말입니다. 밥 갖고 와. 태식은 인사 한마디 없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정수는 묵묵히 밥상을 차려 남편 앞에 놓았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수고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장인어른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 좀 미리 떼어달라고 해. 태식이 밥을 먹으면서 불쑥 말했습니다. 정수는 손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뭐긴 뭐야. 장인어른 연세도 있으시니까 미리 재산 정리해야 할 거 아니야. 우리도 미래 생각 좀 해야지. 정수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친정아버지는 지금 건강하게 계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벌써부터 재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염치가 있어야죠. 제가 부모님께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런 말씀을 드려요. 정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태식은 짜증스럽게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한 게 뭐가 있냐고? 너는 30년 동안 우리 집에서 밥 먹었잖아. 그걸로 모자라? 정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키우느라 30년을 보냈는데 그게 밥값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나 배고파. 밥 줘.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밥을 드시고 계셨는데 말입니다. 태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드시고 계시잖아요. 밥 안 줬어. 나 배고프다고. 시어머니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정수는 시어머니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치매 환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또렷하고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천천히 드세요. 정순이 다시 밥을 떠서 시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조용히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태식은 식사를 마치고 나가려다 말고 정순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아무튼 생각 좀 해봐. 장인어른한테 미리 이야기하라고. 정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식이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정순은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 힘들지? 정순은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너무나 또렷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나 알아. 다 알아.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 시어머니가 정신이 드신 건가요? 아니면 정말 치매 증상인 건가요? 정수는 그날 오후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엄마, 나야. 그래, 순아. 잘 지내니? 응, 잘 지내. 아버지는 어떠세요? 아버지, 요즘 좀 힘들어 하시네. 병원 다니고 계셔. 정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많이 아프세요? 많이는 아니고 그냥 나이 드니까 여기저기 안 좋으시지. 걱정하지 마. 정수는 친정에 자주 가지 못했습니다. 시부모님 모시느라, 남편 챙기느라, 집안일 하느라 늘 바쁘다는 핑계로 친정을 소홀히 했습니다. 문득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 그래, 천천히 와. 무리하지 말고. 전화를 끊고 나니 정수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부모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셨습니다.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게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태식은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정순이 물었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친구들 만났어. 왜? 태식의 대답은 무뚝뚝했습니다. 정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야 짜증만 낼 테니까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태식은 집에 자주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회식이 있다느니, 야근을 한다느니 핑계를 대며 늦게 들어오거나 아예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정수는 시어머니 곁에서 잠드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치매가 맞으세요? 정수는 가끔 시어머니를 보며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순이 시장에 장 보러 나가면 어디론가 나갔다가 정순이 돌아올 때쯤 돌아오곤 했습니다. 치매 환자가 혼자 나갔다가 길을 잃지 않고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정순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다는 것입니다. 정수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말씀을 제대로 하지 못하셨습니다. 아버지, 제가 왔어요. 정수는 아버지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정순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보름 동안 병원에서 간호했지만 아버지는 결국 회복되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정수는 넋을 잃었습니다. 태식은 장례식장에 얼굴만 비추고는 바로 가버렸습니다. 일이 바쁘다는 핑계였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친정 어머니마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노안으로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정수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 장례를 모두 치르고 정수는 친정집을 정리했습니다. 동생들과 함께 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을 나눴습니다. 유산은 많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동생들에게 대부분 양보했습니다.
동생들이 더 어렵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날 남편은 정순을 불러 앉혔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유산은? 뭐 좀 받아왔어? 정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생들이 더 어려워요. 그쪽으로 양보했어요. 순간 태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유산을 다 동생한테 줬다고? 너 제정신이야? 멍청이가 따로 없네. 부모님 보내드리고 집에 온 아내한테 이게 할 소리예요? 정수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태식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30년을 살면서 한 게 뭐가 있다고 친정 재산을 포기해. 정말 답답한 사람이야. 그날 정순과 태식은 크게 싸웠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태식은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며칠 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시어머니를 돌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순의 말을 듣고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었지만 가끔 눈물을 그렁그렁 거리며 정순의 팔을 토닥거려 주었습니다. 어머님, 지금은 제정신이신 거죠? 정순이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 배고파, 밥 줘. 그저 그렇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태식이 집을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남편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연락할 마음도 용기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돌보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버거웠습니다. 그날은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정수는 시어머니께 아침을 드리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영숙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수가. 정순아, 너 지금 어디야? 영숙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집에 있는데 왜 그래? 네 남편 제정신이야? 장인장모 보낸 지 얼마나 됐다고 다른 여자랑 등산을 왔어. 정수는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지금 북한산인데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젊은 여자랑 손잡고 웃으면서 걷고 있더라고. 정순아, 이거 심각한 것 같아. 정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진 찍어서 보낼게. 확인해봐. 잠시 후 영숙이 보낸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열었습니다. 그곳엔 분명 태식이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와 다정하게 웃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정순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정순아, 괜찮아? 영숙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정순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수가, 나 전화 끊을게. 정수는 전화를 끊고 시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저 어떡하죠? 그 사람이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정수는 시어머니 앞에 앉아 하소연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순을 보며 눈물을 그렁그렁 거렸습니다. 그리고 정순의 팔을 토닥거려 주었습니다. 어머님, 지금은 제정신이신 거죠? 정순이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정순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시어머니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 배고파, 밥 줘. 하지만 곧 시어머니는 다시 치매 환자처럼 말했습니다. 정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태식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수는 태식을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은 얼굴도 마주치지 않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은 정순의 61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정수는 생일이라는 것조차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아들과 며느리가 본가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드려요. 며느리가 간단히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아들도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정수는 고마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챙겨주는구나 싶었습니다. 고맙다 얘들아. 내 식구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태식도 함께였습니다.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미역국을 한 숟가락 뜨려던 순간이었습니다. 태식이 서류 한 장을 정순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봐, 우리 이혼하자. 정순은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말씀이세요?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이랑은 답답해서 더 이상 같이 못 살겠어. 당신 때문에 집에 들어오고 싶지도 않아. 지금 서류에 도장 찍고 이 집에서도 당장 나가. 태식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정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갑자기 왜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유산도 못 받아오고 정도 다 떨어지고 더 봐줄래야 봐줄 수가 없어. 나도 이제 새 인생 좀 살아보자고. 정수는 그 말의 의미를 짐작했습니다.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혹시 다른 여자 있어요? 정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식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게 중요해? 어차피 우리 부부는 예전에 끝났어. 아버지, 갑자기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희는 상관하지 마. 어른들 일이야. 태식은 아들에게도 차갑게 대했습니다. 며느리는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장 안 찍을 거예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끝낼 순 없어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뭐, 안 찍는다고? 태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신이 바람을 피웠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30년 동안 시부모님 모시고 당신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키웠는데 그게 잘못이에요? 정수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태식은 비웃었습니다. 그게 잘못이 아니라 당연한 거지. 며느리면 해야 할 일 아냐? 그럼 남편은 뭘 했어요? 당신은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어머니 한 번 돌보지 않았잖아요. 닥쳐. 내가 돈을 벌어왔잖아. 태식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진에서 봤던 그 여자였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화려한 차림의 여자였습니다. 서연아, 왜 벌써 왔어? 태식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오늘 이혼 서류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찍 왔죠. 서연이라는 여자는 태연하게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정순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서연이에요. 앞으로 이 집 안주인이 될 사람이에요. 정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 생일날 내 집에 남편의 불륜녀가 당당하게 들어온 것입니다. 뭐라고요? 안주인?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태식 씨랑 재혼할 거거든요. 아줌마는 이혼하면 나갈 거잖아요. 서연은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생각보다 좁네요. 넓은 데로 이사 갈 거죠, 여보? 그 말에 시어머니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누구 맘대로 여길 들어와. 2년 당장 나가.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현관에 있던 빗자루를 집어 서연에게 던졌습니다. 가정 있는 남자 홀리는 나쁜 년. 당장 나가. 시어머니는 분노에 차서 소쿠리까지 던졌습니다. 서연은 황급히 피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태식이 어머니를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감쌌습니다. 괜찮아. 어머니가 치매가 있으셔서 그래. 걱정 마. 치매라고요? 그럼 요양원에 보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서연의 말에 정수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리로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요? 전 곧 이 집 며느리가 될 사람인데요. 당연히 의견을 낼 수 있죠. 서연은 당당했습니다. 정수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가요.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요. 정순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서연은 비웃었습니다. 당신 집? 곧 내 집이 될 텐데요. 태식 씨 명이니까요. 그 말에 정수는 무너졌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 집은 태식 명이었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아들이 정순을 말렸습니다.
너도 저 여자 편이니? 내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는데도 그게 아니라요. 일단 진정하시라고요. 아들은 아버지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내 며느리는 정순이야. 너 같은 년은 필요 없어. 어머니, 제발 진정하세요. 방으로 들어가세요. 태식이 시어머니를 방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항했지만 태식은 강제로 문을 닫았습니다. 걱정 마. 밥만 주면 하루 종일 잠만 주무실 거야. 태식이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안심한 표정이었습니다. 정수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저렇게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분노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치매 환자일 리 없었습니다. 어머니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됐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어서 도장이나 찍어. 태식은 이혼 서류를 다시 정순 앞에 밀었습니다. 정순은 서연을 보았습니다. 서연은 집안을 구경하며 이것저것 만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자기 집인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 인테리어 다시 해야겠어요. 살림을 너무 엉망으로 했네. 서연의 말에 정순의 마지막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집이었습니다. 그 집을 낡았다고 인테리어를 바꾸겠다고 말하는 여자를 보며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알았어요. 나도 더 이상 여기에 있고 싶지 않아요. 도장 찍을게요. 정수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엄마. 아들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 이 집에 아무 미련 없어요. 정수는 도장을 꺼내 서류에 찍었습니다. 태식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잘 생각했어. 이제 짐 싸고 나가. 오늘 당장 나가라고요? 정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당연하지. 서연이가 이사 올 건데 당신이 있으면 불편하잖아. 태식의 말에 서연이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린 이혼 안 하고 잘 살게요. 정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모아온 것들이 고작 캐리어 하나였습니다. 짐을 다 싸고 나오려는데 시어머니 방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손에 보따리를 들고 계셨습니다. 이거나 들고 나가. 나가면서 버리고 가. 시어머니가 보따리를 정순에게 던졌습니다. 낡은 보자기에 쌓인 보따리였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쓰레기야. 가져가서 버려. 시어머니는 고함을 질렀습니다. 정수는 보따리를 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어머님 건강하세요. 무슨 일 있으면 꼭 전화하세요. 정수는 자신의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를 시어머니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그렁그렁거리며 정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 행복해야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정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걱정 마세요. 잘 살게요. 정수는 시어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였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재산 분할은 저희가 아버지랑 상의해서 연락드릴게요. 정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재산 분할이라니 자신에게 아무것도 안 줄게 뻔한데 말이죠. 됐어. 난 아무것도 필요 없어. 마지막 자존심에 그렇게 말해버렸네요. 엄마 보살핀 거로 생색 내지 마. 며느리면 당연히 할 일이지. 밥값 했다고 생각해. 태식의 말은 비수처럼 정순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서연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빨리 나가세요. 저 피곤해서 쉬고 싶거든요.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 집을 떠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며느리와 아들은 눈치만 보고 정순을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캐리어 하나와 시어머니가 던진 보따리를 들고 정수는 집을 나섰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서연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디어 나갔네요. 이제 우리 집이에요. 정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집이었지만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걷기만 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정수는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캐리어와 보따리를 옆에 두고 멍하니 하늘을 보았습니다. 나는 이제 뭘 해야 하지? 그때 보따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던진 보따리였습니다. 쓰레기라고 했지만 왜 이렇게 무거운 걸까요? 분리수거를 해야 하니까 열어봐야겠네. 정수는 보따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보자기를 열자 안에서 서류 봉투와 통장, 그리고 편지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지? 정수는 첫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건물 소유권 이전 완료 서류였습니다. 시어머니 명의의 건물이 정순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날짜는 1년 전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통장이었습니다. 정순 명의였습니다. 건물 임대 수익이 매달 자동이체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통장을 펼쳤습니다. 장기 적금 통장이었습니다. 5억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남긴 돈이었습니다. 5억이라고? 정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자필이었습니다. 정순아, 내 아들이 너를 버릴 날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정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재산은 너한테 다 준다. 나 죽고 나면 저놈들 너한테 못되게 할 거 내가 다 안다. 이 편지는 내가 정신 말짱할 때 쓴 거니까 이 편지 보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거라.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말고 하나라도 다른 놈들에게 빼앗기지 말거라. 정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환갑의 나이에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배신을, 불륜녀의 등장을, 손자들의 탐욕을, 그리고 정순의 헌신을 말입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정수는 서류들을 다시 보따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가, 나 오늘 너네 집에서 하루만 재워줄 수 있을까? 당장 와. 따뜻한 밥 해놓을게. 영숙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정수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택시 안에서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해방된 것이라고 말입니다. 택시는 영숙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정수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집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이 아직도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아줌마 다 왔습니다. 택시기사의 말에 정수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요금을 지불하고 내렸습니다. 캐리어 하나와 시어머니가 준 보따리를 들고 영숙의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곧 영숙이 문을 열었습니다. 정순아, 어서 와. 영숙은 정순의 캐리어를 받아들며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오래된 빌라였지만 정순에게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일단 들어와서 씻고 밥부터 먹자. 영숙은 정순을 욕실로 안내했습니다. 정순은 따뜻한 물로 샤워를 했습니다. 물줄기를 맞으며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식탁에 따끈한 미역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순의 생일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가, 고마워. 무슨 소리야? 우리 사이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영숙은 정순 앞에 밥을 떠놓았습니다. 정순은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왜 울어? 밥 먹으면서 울면 복 나간다. 이게 진짜 생일상이네. 집에서는 미역국도 제대로 못 먹었어. 정순은 울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영숙은 정순 옆에 앉아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시간 많아. 밥을 다 먹고 나니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정순은 영숙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의 불륜녀가 집에 들어온 것,
생일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것, 그리고 시어머니가 준 보따리 이야기까지 말입니다. 그 보따리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 영숙이 물었습니다. 정수는 보따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있던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건물 소유권 이전 서류고, 이건 통장이야. 그리고 이건 시어머니 편지. 영숙은 서류들을 보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순아, 이거 진짜야? 건물이 내 명의로 되어 있다고? 그런 것 같아. 날짜를 보니까 1년 전에 이미 이전되어 있더라. 그럼 남편은 이 사실을 몰랐다는 거네? 아마도 시어머니가 비밀로 하셨나 봐. 영숙은 통장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임대 수익이 매달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리고 이 적금은 뭐야? 5억? 시아버지가 남기신 돈이래. 그것도 내 명의로 되어 있어. 영숙은 정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순아, 이제 걱정 마. 너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어. 아니, 잘 살 수 있어.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수가 시어머니가 걱정돼. 혼자 계시는데 저 사람들이 잘 모실까? 정순아, 내가 왜 걱정해? 이제 남이잖아. 그래도 30년을 모셨는데 어떻게 마음을 놓아? 게다가 시어머니는 치매가 아니셨어. 일부러 치매인 척하신 거야. 그럼 왜 그러셨을까? 아마도 아들과 손자들을 지켜보려고 하신 것 같아. 누가 진짜 자기를 생각하는지 확인하려고 말이야. 영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짜 대단한 분이시네. 그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 그날 밤 정수는 영숙의 집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생각이 자꾸만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영숙도 일어나서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정순아, 오늘은 뭐 할 거야? 일단 살 집을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영원히 내 신세를 질 수는 없잖아. 무슨 소리야? 여기 있어도 돼. 고맙지만 내 집이 필요해.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같이 알아보자. 어느 동네가 좋을 것 같아? 조용한 곳이 좋겠어. 사람들 시선 신경 쓰이지 않는 곳으로. 두 사람은 컴퓨터를 켜고 부동산 사이트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매물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아파트는 어때? 강북이고 조용한 단지래. 좋아 보이네. 한번 가볼까? 정순과 영숙은 그날 오후 부동산을 방문했습니다. 중개사는 친절하게 여러 매물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남향이고 햇볕이 잘 들어요. 지하철역에서도 가깝고요. 정수는 매물 사진을 보았습니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한번 가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지금 바로 가시겠어요? 중개사의 안내로 정수는 아파트를 보러 갔습니다. 30평 정도의 아파트였습니다. 혼자 살기에 적당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환한 거실이 보였습니다. 창문으로 햇볕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정수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여기 좋네요. 정수는 중개사에게 말했습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집주인이 급하게 파는 거라 가격도 괜찮아요. 계약하고 싶어요. 지금요? 네, 지금 바로요. 영숙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순아, 좀 더 알아보고 결정하는 게 어때? 아니야, 이 집이 좋아. 여기서 새로 시작하고 싶어. 정수는 단호했습니다. 중개사는 기뻐하며 계약서를 준비했습니다. 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순간 정수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집이 평생 처음이에요. 중개사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정수는 새 집 열쇠를 받아들었습니다. 작은 열쇠였지만 정순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영숙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숙이 말했습니다. 정순아, 이제 뭐 할 거야? 혼자 살면 심심할 텐데. 반찬 가게를 해볼까 생각 중이야. 반찬 가게? 응, 나 요리하는 거 좋아하잖아.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고.
그거 좋은 생각이다. 내 김치랑 장조림은 정말 맛있으니까. 정수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사람들 만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알아.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며칠 후 정수는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짐이 많지 않아서 이사는 금방 끝났습니다. 영숙이 도와주러 왔습니다. 정수나, 여기 진짜 좋다. 햇볕도 잘 들고. 그치? 나도 마음에 들어. 정수는 짐을 풀며 새 집을 정리했습니다. 침대를 놓고 옷장을 정리하고 부엌에 그릇을 배치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혼자 베란다에 섰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정수는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어머님, 저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수는 시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정수는 시어머니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돌아오지 말라고 하셨으니까요. 다음 날 정수는 반찬 가게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상가를 둘러보며 적당한 곳을 찾았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정순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여기 좋네요. 계약할게요. 정순은 또다시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가게 이름은 정순이네 집밥과 반찬으로 정했습니다. 가게를 준비하는 동안 정수는 바빴습니다. 주방 기구를 사고 반찬 재료를 준비하고 메뉴를 짰습니다. 영숙도 자주 와서 도와주었습니다. 정순아, 이거 맛 좀 봐봐. 간이 어때? 딱 좋아. 역시 내 솜씨는 최고야. 영숙의 칭찬에 정수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개업 준비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정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민수, 아들이었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수야, 무슨 일이니?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할머니가 편찮으셔서요. 할머니가? 어디가 편찮으신데?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병원에 계세요. 정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어느 병원인데? 강북 성심병원이요. 어머니, 오실 수 있으세요? 지금 바로 갈게. 정수는 전화를 끊고 영숙을 보았습니다. 수가, 시어머니가 쓰러지셨대.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그래, 빨리 가봐. 내가 여기 정리할게. 정수는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중환자실을 찾았습니다. 아들 민수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할머니는 어떻게 됐니? 의사 선생님이 위독하다고 하셨어요. 정수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달고 누워 계셨습니다.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신 거야? 갑자기 의식을 잃으셨대요. 아버지가 발견하셨는데 이미 늦었대요. 정수는 태식을 보았습니다. 태식은 복도 끝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태식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된 거예요? 태식은 정순을 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왜 왔어? 이제 남인데.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데 어떻게 안 올 수 있어요? 됐어. 내가 신경 쓸 일 아니야. 태식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수는 화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계세요? 태식이 다가갔습니다. 제가 아들입니다. 환자분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제대로 식사를 못하신 것 같고 약도 제때 안 드신 것 같아요. 의사의 말에 정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집을 떠난 후 시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돌봐주셔야 합니다. 의사가 당부했습니다. 태식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정수는 중환자실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보호자가 아니라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시어머니를 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곁에 있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그때 시어머니가 눈을 뜨셨습니다. 그리고 유리창 너머로 정순을 보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이 움직였습니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시어머니의 입모양을 읽으려 애썼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잘 살아라.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도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정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보호자 아니시면 나가주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정수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아들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커피 드실래요? 고맙다. 민수는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왔습니다. 정수는 커피를 마시며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할머니 잘 모셨니?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저희가 소홀했어요. 할머니는 밥은 제대로 드셨니? 아버지가 챙기셨을 거예요. 아버지가 요리를 할 줄 알아?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신 거잖아. 어머니, 죄송해요.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수는 민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앞으로 잘 모셔야지. 그때 태식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정순에게 말했습니다. 너 이제 그만 가.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내가 시어머니를 걱정하는데 왜 못 있어요? 이혼했잖아. 이제 남이야. 태식의 말에 정수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이라고요? 30년을 모셨는데 이혼했다고 남이 되나요? 그래, 남이야. 법적으로 아무 관계 없어. 정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태식과 싸워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알았어요. 갈게요. 하지만 어머니가 깨어나시면 내가 왔었다고 전해주세요. 정수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오자 눈물이 터졌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곁을 지켜드렸어야 했는데. 정수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정수는 휴대폰을 꺼내 영숙에게 전화했습니다. 수가, 나야. 정수나, 할머니는 어떻게 됐어? 많이 안 좋으셔.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그렇게 되신 거야. 그 사람들이 진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호자도 아니고. 그래도 내가 30년을 모셨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야. 이혼하면 남이래. 정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수나, 집으로 와. 내가 밥 해놓을게. 응, 조금 이따 갈게. 전화를 끊고 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꼭 건강해지세요. 제가 더 이상 옆에 있지 못해서 죄송해요. 정수는 병원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정수는 며칠 동안 마음을 추스르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 뒤척였습니다. 영숙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정순아,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응, 괜찮아. 그냥 잠을 못 잤을 뿐이야. 할머니 때문에 그러는 거지?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이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순아, 너 이제 너무 신경 쓰지 마. 내 인생 살아야지. 알아. 근데 마음이 안 놓여. 30년을 모셨는데 어떻게 마음을 놓아. 그날 오후 정수는 새 집을 정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준 보따리를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서류들과 통장, 그리고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자필로 쓰인 편지였습니다. 정순아, 내 아들이 너를 버릴 날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내 재산은 너한테 다 준다. 나 죽고 나면 저놈들, 너한테 못되게 할 거 내가 다 안다. 정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 편지는 시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하실 때 쓰신 것이 분명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기 전에 미리 준비하신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수는 반찬 가게 개업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영숙이 도와주러 왔습니다. 정순아, 이 김치 맛 좀 봐봐. 간이 어때? 딱 좋아. 손님들 좋아하시겠어. 두 사람은 반찬을 준비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치, 장조림, 나물 반찬들이 진열대에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정순아, 가게 이름은 뭐로 할 거야? 정순이네 집밥과 반찬으로 할까 해. 좋다. 따뜻한 느낌이야. 개업날 아침, 정수는 설레는 마음으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수는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짓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여기 새로 생긴 가게네요. 반찬 냄새가 좋아요. 네, 오늘 개업했어요. 다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손님은 반찬들을 둘러보더니 김치와 장조림, 나물을 샀습니다. 맛있어 보여요. 다음에 또 올게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하루 종일 손님들이 드나들었습니다. 정수는 모든 손님을 환하게 맞았습니다. 가게를 닫을 시간이 되어 매출을 정리하며 정수는 흐뭇해했습니다. 생각보다 잘 됐네. 영숙도 기뻐했습니다. 정순아, 너 정말 잘할 것 같아. 손님들이 너무 좋아하더라.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수는 가벼운 마음으로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어머님, 저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그날 밤 늦게 정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정순 씨죠? 저는 강북성심병원 간호사입니다. 환자분께서 계속 정순 씨를 찾으셔서 연락드려요. 정순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찾으세요? 네, 계속 정순아, 정순아 하시면서 울고 계세요. 한번 오실 수 있으세요? 지금 바로 갈게요. 정수는 서둘러 옷을 입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택시를 잡아 타고 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시어머니 병실로 갔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가 정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순 씨세요? 네, 맞아요. 환자분이 저녁부터 계속 정순 씨를 찾으셨어요. 보호자분께 연락했는데 오시지 않아서 환자분 지갑에서 명함을 찾아 연락드렸어요. 제 명함이요? 네, 환자분이 소중하게 간직하고 계셨어요. 정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집에서 나올 때 시어머니 손에 쥐어드렸던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를 시어머니가 계속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시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눈가에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정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정순을 보는 순간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순아, 우리 며느리 왔어. 시어머니가 손을 뻗었습니다. 정순은 시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왔어요. 보고 싶으셨어요? 응, 보고 싶었어. 너 어디 갔었어? 왜 이제 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치매 증상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이제 왔어요. 나 밥 안 줬어. 배고파. 시어머니가 울먹였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님, 저녁 안 드셨어요?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 나왔는데 안 드셨어요. 보호자분이 오셨다가 그냥 가셨거든요. 보호자가 왔다 갔어요? 네, 아드님이랑 여자분이 오셨다가 환자분이 소리를 지르셔서 그냥 가셨어요. 정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식과 서연이 왔다 간 것입니다. 어머님, 지금이라도 식사하실래요? 응, 배고파. 정순아, 너 해줄 거야? 병원 식사 드셔야 해요. 제가 먹여드릴게요. 정수는 간호사에게 부탁해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죽과 반찬이 담긴 식판이었습니다. 자, 어머님, 천천히 드세요. 정수는 죽을 한 숟가락 떠서 시어머니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린아이처럼 입을 벌렸습니다. 맛있어. 역시 우리 며느리가 해주는 게 제일 맛있어. 제가 한 게 아니라 병원 식사예요.
아니야, 내가 해줬어. 나 알아. 시어머니는 행복한 표정으로 식사를 하셨습니다. 정수는 한 숟가락씩 떠서 먹여드렸습니다. 식사를 다 마치고 나자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정순아, 너 참 착해. 우리 며느리가 제일 착해. 어머님도 잘 드셨어요. 정수는 시어머니의 입가를 닦아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정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순아, 너 어디 갔었어? 집에 없더라. 제가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왜? 우리 집이 싫어? 시어머니는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 아들이 또 너한테 못되게 굴었지? 내 아들 나쁜 놈이야. 시어머니는 갑자기 정신이 든 것처럼 말했습니다. 정수는 놀랐습니다. 어머님 기억하세요? 뭘? 시어머니는 다시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치매 환자는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님, 이제 주무세요. 정수는 시어머니를 눕혔습니다. 이불을 덮어드리고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정순아, 곁에 있어줘. 나 혼자 무서워. 네, 어머님. 제가 옆에 있을게요. 정수는 시어머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순의 손을 꼭 잡고 잠들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태식과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당신 왜 또 왔어? 태식이 정순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찾으셔서 왔어요. 간호사분이 연락하셨어요. 간호사가 왜 너한테 연락해? 보호자는 나인데. 어머니 지갑에 제 연락처가 있었대요. 태식은 못마땅한 표정이었습니다. 서연이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식사는 드셨어요? 네, 제가 먹여드렸어요. 왜 당신이 먹여드려요? 우리가 할 일인데. 서연의 말에 정수는 화가 났습니다. 그럼 왜 안 드리고 가셨어요? 어머니가 배고프다고 우셨어요. 그게 어머님이 우릴 못 알아보시고 소리만 지르셔서. 서연은 변명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보는 순간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저 나쁜 년 또 왔어. 시어머니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태식이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한테 밥도 안 주고 빨리 죽으라고 했잖아. 나쁜 년.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연이 시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까? 어머님, 제가 언제 그랬어요? 어머님이 잘못 기억하시는 거예요. 서연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너 어제 나한테 빨리 죽으라고 했어. 밥도 안 줬잖아. 어머니, 어제는 제가 안 왔어요. 그저께 왔었죠. 서연은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서연의 표정에서 거짓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전현 내보내. 당장 내보내. 시어머니가 베개를 집어던졌습니다. 서연은 황급히 피했습니다. 간호사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환자분이 흥분하시면 안 돼요. 저 여자 때문이에요. 저 여자만 보면 어머니가 흥분하세요. 정순이 서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나가주시겠어요? 간호사가 태식과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왜 우리가 나가요? 저 사람이 나가야죠. 서연이 정순을 가리켰습니다. 환자분이 저분은 괜찮아 하시는데 가족분을 보면 흥분하세요. 나가주세요. 간호사는 단호했습니다. 서연은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보, 나가요. 어차피 여기 있어봐야. 서연이 태식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태식은 정순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너 어머니한테 뭐라고 한 거야? 우릴 이간질 시킨 거지?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어머니가 기억하시는 거예요. 치매 환자가 뭘 제대로 기억해? 다 헛소리야. 태식은 비웃으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서연도 따라 나갔습니다. 병실이 조용해지자 시어머니는 진정되었습니다. 정순아, 전영 갔어?
네, 어머님. 갔어요. 다행이다. 저녀는 나쁜 년이야. 시어머니는 정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순아, 너는 착해. 나한테 잘해줘. 당연하죠, 어머님. 저녀는 나한테 밥도 안 줘. 그리고 빨리 죽으라고 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님, 정말 그랬어요? 응, 어제. 아니, 언제였지? 그 여자가 왔을 때 나한테 그랬어. 시어머니는 날짜는 헷갈려 했지만 그 일만큼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늙은이가 언제까지 살려고 밥을 처먹냐고, 빨리 죽어야 재산이라도 챙기지 않겠냐고. 시어머니는 울먹였습니다. 정수는 시어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정순아, 너는 안 그러지? 당연하죠. 어머님,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야 해요. 정말? 네, 정말이에요. 시어머니는 정순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정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순 씨, 환자분이 당신만 보면 안정되세요. 자주 오실 수 있으세요? 제가 보호자가 아니라서요. 환자분 건강을 위해서라도 자주 오셨으면 좋겠어요. 보호자분들이 오시면 오히려 더 불안정해지시거든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대한 자주 올게요. 감사합니다. 간호사가 나가고 정수는 시어머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순의 손을 잡고 잠들었습니다. 정수는 시어머니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치매에 걸려도 좋았던 기억은 남는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기억하고 찾는 것은 30년 동안 함께한 좋은 기억 때문일 것입니다. 반대로 서연을 보면 흥분하는 것은 서연에게 학대받은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머님, 제가 자주 올게요.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정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정수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정수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힘내세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정수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수는 반찬가게 일을 마치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 곁을 지키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영숙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정순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가게 일도 힘든데 매일 병원 가면 몸이 상해. 괜찮아. 어머니가 나를 찾으시는데 어떻게 안 가? 그래도 이혼한 사이잖아. 너무 마음 쓰지 마. 수가, 나는 어머니랑 이혼한 게 아니야. 법적으로는 남이 됐지만 마음은 여전히 며느리야. 영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근데 너 건강도 챙겨야 해. 약속해. 응, 고마워. 그날 저녁 정수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 병실 문을 열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서연이 시어머니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빨리 요양원이라도 가셔야죠. 나 안 가. 여기 있을 거야. 시어머니도 고집을 부렸습니다. 여기 계시면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매일 병원비만 얼마인데. 서연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정순이 끼어들었습니다. 서연은 정순을 보더니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요?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어머니가 제 시어머니신데 왜 남의 집안이에요? 이혼했으면 남이죠. 법도 모르세요? 서연의 말에 정수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법은 당신이나 배우세요. 불륜으로 가정 파괴한 사람이. 뭐라고요? 서연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웃었습니다. 잘했어, 정순아. 저 나쁜 년한테 제대로 말해줘. 시어머니는 정순 편을 들었습니다. 서연은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님, 정신 좀 차리세요. 저 여자는 이제 남이라고요. 너보다는 낫지. 너는 도둑년이야. 남의 남편 뺏어간. 시어머니의 말에 서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여보, 여기 좀 와봐요.
서연이 복도에 있던 태식을 불렀습니다. 태식이 들어왔습니다. 왜 그래? 저 여자 좀 보세요. 매일 여기 와서 어머님 꼬드겨요. 서연이 정순을 가리켰습니다. 태식은 정순을 노려보았습니다. 너 정말 끈질기네. 뭘 바라고 이러는 거야?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오는 거예요. 편찮으시면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지 왜 내가 나서? 태식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당신들이 제대로 했으면 제가 안 왔죠. 어머니 밥도 제대로 안 드리면서 무슨 소리예요? 정순도 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바빠서 못 온 거야. 매일 오는 게 쉬운 줄 알아? 바쁘면 어머니는 굶으라고요? 정순의 말에 태식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서연이 거들었습니다. 어머님은 병원에서 식사 나오잖아요. 우리가 안 와도 굶지 않아요. 그럼 왜 식판이 그대로 있었어요? 어머니가 혼자서는 드시기 힘드신 거 모르세요? 그건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저녀는 나한테 밥도 안 줘. 빨리 죽으라고 했어. 어머니, 또 그러세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서연은 짜증을 냈습니다. 너 어제 그랬잖아. 늙은이가 언제까지 살려고 밥을 처먹냐고. 시어머니는 또렷하게 기억했습니다. 정수는 서연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어머님이 헛것을 보시는 거예요. 치매 환자잖아요. 서연은 발뺌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믿지 않았습니다. 치매 환자도 감정은 기억해요. 어머니가 당신한테 학대받은 기억이 남아있는 거예요. 학대라니요? 말 조심하세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말 조심할 사람은 당신이에요. 시어머니한테 빨리 죽으라고 말한 사람이. 정수는 단호했습니다. 태식이 끼어들었습니다. 됐어. 둘 다 그만해. 여기 병원이야. 여보, 저 여자가 저를 모욕했어요.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서연은 울먹였습니다. 당신, 이제 진짜 선 넘었어. 당장 나가. 태식이 정순을 밀쳤습니다. 정순은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를 왜 밀어요? 나가라고 했잖아. 안 들려? 태식이 다시 정순을 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이 자식아, 내 며느리한테 손대지 마. 시어머니가 소리치며 일어나려다 균형을 잃고 침대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정순이 급하게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조심하세요. 정순아, 괜찮아? 시어머니는 정순을 걱정했습니다. 정순은 시어머니를 다시 침대에 눕혔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간호사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에요? 환자분이 다치실 뻔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정순이 사과했습니다. 간호사는 태식과 서연을 보았습니다. 보호자분들, 환자분이 안정을 취하셔야 하는데 매번 이러시면 곤란해요. 저희 잘못이 아니에요. 저 여자가. 서연이 변명하려 했지만 간호사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누가 잘못했든 환자분한테 해롭게 하면 안 돼요. 조용히 해주세요. 간호사가 나가고 병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태식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너 정말 재산 노리는 거지?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한테 잘 보여서 유산이라도 받으려는 거 아니야? 태식의 말에 정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왜 그래야 해요? 어머니는 제 시어머니예요. 돈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에 오는 거예요. 마음?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혼했으면 남인데 무슨 마음이야? 당신은 평생 돈밖에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뭔지 모르잖아요. 정순의 말에 태식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뭐, 지금 나보고 인간도 아니라는 거야? 제가 그런 말 했나요? 당신이 알아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정수는 차분했습니다. 서연이 태식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저 여자랑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냥 가요. 그래. 어차피 어머니 재산은 내가 다 받을 건데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자. 태식은 서연과 함께 병실을 나갔습니다.
정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정순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내가 떨어질 뻔했어. 천만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정수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정순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순아, 너는 정말 착해. 나한테 제일 잘해줘. 어머님도 저한테 잘해주셨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정수는 가게 일을 마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병실 앞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세요? 정순이 물었습니다. 남자는 명함을 꺼내 보였습니다. 저는 변호사 김준혁이라고 합니다. 환자분의 법률 대리인이에요. 법률 대리인이요? 네, 환자분께서 정신이 온전하실 때 저를 선임하셨어요. 정수는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를 왜 찾으신 거죠? 환자분이 정순 씨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셨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요. 정수는 변호사와 함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어머님, 변호사분이 오셨어요. 응, 알아. 정순아, 앉아. 시어머니는 오늘따라 정신이 맑았습니다. 정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변호사님, 서류 보여드려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정순 씨, 이 서류를 확인해 주세요. 정수는 서류를 받아보았습니다. 유언장이었습니다. 이건 환자분께서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정순 씨께 모든 재산을 물려주신다는 내용이에요. 변호사의 말에 정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정순아, 내가 죽으면 저놈들이 재산을 차지하려고 할 거야. 근데 나는 그게 싫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내 재산은 다 내 거야. 너한테 줄 거야. 어머님, 저는 그런 거 바라지 않았어요. 정수는 울먹였습니다. 나도 알아. 그래서 더 주고 싶어? 내가 욕심이 없으니까 줄 자격이 있어. 시어머니는 정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순아, 거절하지 마. 이건 내가 너한테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어머님, 변호사님, 서류 잘 보관해 주세요. 내가 죽으면 공개하세요. 시어머니가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언장은 제가 안전하게 보관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나가고 정수는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괜찮으세요? 그 사람이 알면. 알아서 뭐 어쩔 건데? 내 재산인데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시어머니는 씩 웃었습니다. 정순아, 너는 내 말 기억해. 절대로 저놈들한테 지지 마. 네, 어머님. 정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갑자기 피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 좀 피곤해. 자야겠어. 네, 어머님. 푹 주무세요. 정수는 시어머니를 눕혔습니다. 시어머니는 곧 잠들었습니다. 정수는 시어머니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치매에 걸렸지만 정신이 맑을 때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제가 잘 지킬게요. 정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데 태식과 마주쳤습니다. 태식은 정순을 보더니 비웃었습니다. 또 왔어? 정말 끈질기네. 어머니 보러 왔어요. 그래봤자 소용없어. 어머니 재산은 내가 다 받을 거니까. 태식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봤자 법적으로 나는 아들이고 너는 남이야. 알겠어? 알았어요. 정수는 짧게 대답하고 지나쳤습니다. 태식은 정순의 뒷모습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정수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밤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어머님,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제가 곁에서 모실게요. 정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후 정수는 평소처럼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병실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시어머니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정순이 물었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가족분들께 연락하셨나요? 제가 지금 연락할게요.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태식에게 전화했습니다. 왜 또 전화해? 어머니 상태가 안 좋으시대요. 빨리 오세요. 뭐, 지금 가겠어. 태식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수는 시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왔어요. 정순이에요. 시어머니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정순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정순아, 왔구나. 네, 어머님. 제가 있어요. 나, 이제, 곧 갈 것 같아.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괜찮아지실 거예요. 정순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정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순아, 고마웠어. 내가 최고였어. 어머님, 저야말로 감사했어요. 잘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정수는 시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네, 어머님. 꼭 행복하게 살게요. 약속드려요.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정순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심전도 기계의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의사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후 6시 23분, 사망 확인합니다. 정수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님, 편히 쉬세요. 감사했어요. 정수는 시어머니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때 태식과 서연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태식은 어머니를 보더니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그의 눈에서는 진짜 슬픔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겉으로만 슬픈 척했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이제 시어머니의 마지막 뜻을 지켜드릴 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장례는 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졌습니다. 정수는 일찍 도착해서 영정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사진 속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어머님, 편히 쉬세요. 정수는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영숙이 조문을 왔습니다. 정수나 힘내. 고마워, 수가.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태식은 상주석에 앉아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서연은 태식 옆에 붙어서 마치 며느리인 양 행세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조문객들이 인사했습니다. 태식은 고개를 숙이며 답례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수는 구석에 앉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도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민수가 정순에게 인사했습니다. 응, 왔어. 할머니, 이렇게 가시다니.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조문이 계속되었습니다. 저녁 무렵 조문객들이 돌아가고 유족들만 남았습니다. 태식이 정순에게 다가왔습니다. 너는 이제 가도 돼. 여긴 가족들만 있으면 돼. 저도 30년을 모신 며느리예요. 이혼했으면 남이야. 가족 아니라고. 태식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연이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이제 남인데 왜 계속 여기 있어요? 보기 불편하잖아요. 정수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언제 당신한테 불편하게 했어요? 조용히 있었잖아요. 존재 자체가 불편해요. 당신만 보면 기분 나빠요. 서연의 말에 정수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여기 있을 자격이 있어요? 불륜으로 가정 파괴한 사람이. 뭐라고요? 지금 저한테 모욕하는 거예요? 모욕이 아니라 사실이죠. 정수는 단호했습니다. 태식이 끼어들었습니다. 됐어. 둘 다 그만해. 여기 장례식장이야. 여보, 저 여자가 저를 계속 공격해요. 서연은 울먹였습니다. 태식은 정순을 노려보았습니다. 당신 정말 나가지 않을 거야? 저는 어머님 장례 끝까지 지킬 거예요.
지킬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당신보다는 있죠. 정순의 말에 태식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자격 없다는 거야? 제가 그런 말 했나요? 당신이 알아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정수는 차분했습니다. 민수가 나섰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만하세요. 할머니 장례인데 이러시면 안 돼요. 민수야, 넌 빠져. 어른들 일이야. 태식은 아들에게도 차갑게 대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어머니도 할머니 모신 사람인데 이혼했으면 남이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태식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유족들도 쳐다보았습니다. 정수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제가 나갈게요. 하지만 어머님은 제가 여기 있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생각해?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잘 살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정순의 말에 태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치매 환자가 한 말을 믿는 거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어머님은 치매에 걸려도 마음만은 온전하셨어요. 저를 기억하셨고 저를 사랑하셨어요. 정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사랑? 그래봤자 며느리일 뿐이잖아. 나는 아들이야. 당연히 나를 더 사랑하셨지. 태식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정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은 평생 그렇게 살 거예요. 사랑이 뭔지 모르면서 사랑받았다고 착각하면서. 뭐, 어머님이 당신을 사랑하셨을까요? 아니면 실망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정순의 말에 태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순은 영정 앞에 마지막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편히 쉬세요. 사랑했어요. 정순은 장례식장을 나섰습니다. 영숙이 따라 나왔습니다. 정순아, 괜찮아? 응, 괜찮아. 이제 진짜 끝이네. 집에 가자. 내가 밥 해줄게. 두 사람은 장례식장을 떠났습니다. 이틀 후 발인이 있었습니다. 정수는 화장장까지 따라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고 싶었습니다. 화장을 마치고 유고를 봉안당에 모셨습니다. 정수는 봉안당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감사했어요. 편히 쉬세요. 정수는 꽃을 올리고 돌아섰습니다. 태식과 서연도 봉안당에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네. 서연이 말했습니다.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이제 재산 정리나 하자. 두 사람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산 이야기만 했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자신에게 재산을 물려주셨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일주일 후 정순에게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순 씨, 김준혁 변호사입니다. 고인의 유언장 공개일이 정해졌어요. 언제예요?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입니다. 꼭 참석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수는 긴장했습니다. 드디어 시어머니의 유언이 공개되는 날이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정수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에는 태식과 서연, 민수와 며느리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너는 왜 왔어? 태식이 정순을 보며 물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오라고 하셨어요. 무슨 자격으로? 너는 가족도 아닌데. 변호사님이 부르셨으니 이유가 있겠죠. 정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태식은 못마땅한 표정이었습니다. 변호사가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모두 오셨네요. 지금부터 고인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변호사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고인과 유족 간의 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태식 씨는 고인의 아들이고 정순 씨는 전 며느리 신분입니다. 변호사의 말에 태식이 끼어들었습니다. 전 며느리면 남이잖아요. 왜 여기 있는 거죠? 유언장에 정순 씨가 언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태식은 깜짝 놀랐습니다. 서연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유언장을 읽겠습니다. 나 박영숙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내 재산은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 변호사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첫째, 강북구 소재 건물 일체는 며느리 정순에게 증여한다. 뭐? 태식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둘째, 예금 5억 원은 며느리 정순에게 증여한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서연도 일어섰습니다. 셋째, 기타 동산 및 부동산은 며느리 정순에게 증여한다. 변호사는 계속 읽었습니다. 넷째, 아들 태식에게는 법적 유류분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 법적 유류분이라니요? 그게 얼마예요? 태식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고인의 재산 중 약 10% 정도입니다. 10%? 나머지는요? 모두 정순 씨에게 증여됩니다. 변호사의 말에 태식은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이럴 수가. 어머니가 정신이 없으셨던 거예요. 치매 환자였다고요. 이 유언장은 고인이 치매 진단을 받기 전에 작성하신 것입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합니다. 아니에요. 분명 정순이 어머니를 꼬드긴 거예요. 태식이 정순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태식 씨, 진정하세요. 이 유언장은 고인의 자유의사로 작성된 것입니다. 자유의사라고요? 말도 안 돼요. 무효예요. 태식은 흥분했습니다. 서연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어머님을 잘 모셨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편지도 있습니다. 읽어드릴까요? 편지요? 태식은 긴장했습니다. 네, 고인께서 유족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변호사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태식아,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것이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정순이는 30년 동안 우리 집을 위해 헌신했다. 나를 모시고 너를 뒷바라지하고 아이들을 키웠다. 그런데 너는 그 여자를 함부로 대하고 버렸다. 어머니, 태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예전부터 정순이에게 내 재산을 주기로 결심했다. 너는 아깝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것이 내 마지막 선택이다. 변호사님, 그만 읽어주세요. 태식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계속 읽었습니다. 태식아, 내가 진짜 효도를 했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것이다. 너는 스스로 되돌아보길 바란다. 편지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태식은 고개를 들고 정순을 노려보았습니다. 다 내 짓이지? 내가 어머니를 꼬드겨서 이렇게 만든 거야.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스스로 결정하신 거예요. 거짓말. 내가 분명 뭔가 했을 거야. 태식이 정순에게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변호사와 민수가 막았습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비켜. 저 여자가 우리 재산을 빼앗아 갔어. 태식 씨, 진정하지 않으시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태식은 겨우 진정했습니다. 하지만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서연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빚까지 내서 병원비 냈는데 병원비는 고인의 예금에서 충분히 지불되었습니다. 빚을 내실 이유가 없었어요. 변호사의 말에 서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순 씨, 이 서류에 사인해 주시면 증여가 완료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순 앞에 놓았습니다. 정순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사인하지 마. 태식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정순은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모든 재산이 정순 씨 명의입니다. 변호사의 말에 태식은 주저앉았습니다. 서연도 울면서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우리가 아무것도. 민수가 정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할머니께서 어머니를 사랑하셨나 봐요. 그렇구나, 민수야. 정순은 아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 편이에요. 할머니 결정이 옳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엔 죄송했어요. 민수의 말에 정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맙구나. 태식이 일어나서 정순을 노려보았습니다. 너 이거 가만 안 둬.
소송 걸 거야. 무효 소송? 하고 싶으면 하세요. 저는 떳떳해요. 정수는 차분했습니다. 두고 봐. 내가 꼭 되찾을 거야. 태식은 서연의 손을 잡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정수는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무효 소송을 하면 어떻게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고인께서 정신이 온전하실 때 작성하셨고 증인도 있습니다. 무효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다행이네요. 정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거리로 나오자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제가 잘 살게요. 어머님 뜻대로 살게요. 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걸어갔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운 걸음이었습니다. 영숙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순아, 어떻게 됐어? 수가 다 잘 됐어. 어머님이 저한테 모든 걸 남겨주셨어. 정말 잘 됐다. 축하해. 고마워, 수가. 저녁에 우리 집으로 와. 축하 파티 해주자. 그래, 갈게. 정수는 전화를 끊고 다시 하늘을 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편히 쉬세요. 저 행복하게 살게요.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유언장 공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평소처럼 반찬 가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드나들며 가게는 북적였습니다. 사장님, 여기 김치 정말 맛있어요. 또 살게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정수는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배웅했습니다. 영숙이 옆에서 거들고 있었습니다. 정수나, 손님이 정말 많이 늘었다. 소문이 나나 봐. 그러게. 요즘 정신없어. 두 사람은 웃으며 일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태식과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수는 습관적으로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표정을 보고 긴장했습니다. 당신 나와봐. 할 말이 있어. 태식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손님들 있는데 조용한 이야기예요. 정수는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영숙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가게 앞 골목에서 태식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재산 돌려줘.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재산 말이야. 그게 원래 내 거잖아. 태식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주신 거예요. 돌려줄 수 없어요. 뭐?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어머님 뜻이었어요. 저는 그 뜻을 따를 뿐이에요. 정수는 단호했습니다. 서연이 끼어들었습니다. 당신 양심도 없어요? 남의 재산을 빼앗아 놓고 뻔뻔하게. 남의 재산이 아니에요. 어머님이 제 이름으로 증여하셨어요. 그게 다 당신이 꼬드긴 거잖아요. 서연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스스로 결정하신 거예요. 태식이 정순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봐, 내 말 잘 들어. 재산 반만 줘. 그럼 조용히 넘어갈게. 손 놓으세요. 정수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반이라도 달라고. 다 내 거였다고 다. 태식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보았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쳐다보면 어때? 너 때문에 내가 망했어. 다 내 잘못이야. 태식은 흥분했습니다. 서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빚까지 졌어요. 카페 계약금도 날렸고요. 다 당신 때문이에요. 제 탓이 아니에요. 당신들이 헛된 꿈을 꾼 거죠. 정순의 말에 태식은 화가 치밀었습니다. 헛된 꿈? 내가 아들인데 어머니 재산 받는 게 헛된 꿈이야? 어머님은 당신이 아니라 저를 선택하셨어요.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여? 절대 안 돼. 나는 소송 걸 거야. 무효 소송? 태식이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정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세요.
저는 떳떳해요. 떳떳해? 남의 재산 빼앗아 놓고 떳떳하다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저는 빼앗은 게 아니에요. 어머님이 주신 거예요. 정수는 가게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태식이 정순을 막아섰습니다. 비켜. 어디 가려고. 손님들이 기다려요. 비켜주세요. 안 돼. 재산 돌려줄 때까지 안 보내줘. 태식은 정순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정순은 아픔에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아파요. 놓으라고요. 그때 영숙이 가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야, 이 사람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영숙이 태식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은 누구야? 정순이 친구야. 당장 손 놔. 영숙은 단호했습니다. 태식은 어쩔 수 없이 손을 놨습니다. 정순아, 괜찮아? 응, 괜찮아. 정순은 팔을 쓸어내렸습니다. 멍이 들 것 같았습니다. 너희 둘이 짜고 치는 거구나. 재산 돌려주지 않으려고.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영숙이 비웃었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정순이가 왜 재산을 돌려줘? 할머니가 정순이한테 주신 거잖아. 닥쳐. 당신이 끼어들 일이 아니야. 태식이 화를 냈습니다. 영숙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끼어들 일 아니라고? 내 친구가 폭행당하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폭행? 누가 폭행했어? 방금 팔 잡았잖아. 그거 폭행이야. 경찰 불러. 영숙이 휴대폰을 꺼내자 태식은 당황했습니다. 잠깐, 그건 아니고. 아니긴 뭐가 아냐. 지금 당장 꺼져. 안 그러면 진짜 신고할 거야. 영숙의 단호한 말에 태식은 물러섰습니다. 서연이 태식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일단 가요. 저런 사람들한테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두 사람은 가게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가면서도 욕을 퍼부었습니다. 두고 봐. 내가 꼭 되찾을 거야. 태식의 고함 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정수는 영숙을 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수가. 내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당연하지. 친구 지켜주는 게 당연한 거야. 두 사람은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손님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보았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죄송해요. 시끄럽게 해서.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너무했어요. 손님들은 정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정순은 고마웠습니다. 며칠 후 정순에게 법원에서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태식이 유언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정순은 변호사 김준혁에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소송이 들어왔어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길 거예요.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유언장은 완벽해요. 고인께서 정신이 온전하실 때 작성하셨고 증인도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정수는 안심했습니다. 그래도 불안해요. 그 사람이 끝까지 싸울 것 같아요. 싸우면 이기면 됩니다. 정순 씨, 당당하세요. 당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전화를 끊고 정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법정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정수는 법정에 섰습니다. 태식과 서연도 반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측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태식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상속인은 치매 환자였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언장이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병원 진단서가 있습니다. 태식의 변호사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피고 측 반론하세요. 김준혁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이 유언장은 피상속인이 치매 진단을 받기 전에 작성되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는 언제입니까? 유언장 작성일은 작년 3월이고 치매 진단일은 작년 5월입니다. 2달 차이가 있습니다. 김준혁 변호사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비교했습니다. 원고 측, 이에 대한 반박이 있습니까?
태식의 변호사는 당황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피상속인은 이미 초기 치매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의학적으로 치매는 진단 전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정일 뿐 증거는 아닙니다. 다른 증거가 있습니까? 판사의 질문에 태식의 변호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피고 측 증인이 있다고 했는데 출석시키시겠습니까? 네, 재판장님. 증인을 신청하겠습니다. 김준혁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다음 재판날 증인이 출석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주치의였습니다. 증인은 피상속인의 주치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정신 상태는 어땠습니까? 완전히 온전했습니다. 치매 증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의사의 증언에 태식은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원고 측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네, 재판장님. 태식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증인, 환자가 치매 초기 증상을 숨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의학적으로 가능하지만 이 환자의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직접 검사했고 정신 상태가 명료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의사로서 확신합니다. 의사는 단호했습니다. 태식의 변호사는 더 이상 질문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은 몇 차례 더 진행되었습니다. 태식은 여러 가지 주장을 했지만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마지막 재판날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하며 피고 정순 씨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은 피상속인의 자유의사였다고 판단합니다. 판사의 선고에 정순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식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원고는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재판부는 원고가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합니다. 판사는 덧붙였습니다. 태식은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항소해요. 포기할 수 없어요. 서연이 태식을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이미 끝났어. 여보, 변호사 비용만 날렸어. 더 이상 돈 낭비할 수 없어. 태식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수는 법정을 나섰습니다. 김준혁 변호사가 축하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정순 씨. 승소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정순 씨가 정당했기 때문입니다. 법원 밖으로 나오자 영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순아, 어떻게 됐어? 이겼어, 수가. 우리가 이겼어. 정말? 잘 됐다. 두 사람은 얼싸안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태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순. 정순은 돌아보았습니다. 태식이 다가왔습니다. 뭐해요? 제발 부탁이야. 재산 조금만 나눠줘. 우리 정말 힘들어. 태식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순은 놀랐습니다. 일어나세요. 사람들이 다 봐요. 상관없어. 제발 좀 도와줘. 우리 빚에 쫓기고 있어. 태식은 울먹였습니다. 서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발요, 정순 씨. 우리 좀 살려주세요. 정순은 두 사람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한때는 남편이었고 3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입니다. 일어나세요. 무릎 꿇지 마세요. 그럼 도와줄 거야? 태식은 기대에 찬 눈빛으로 정순을 보았습니다. 도와드릴 수는 없어요. 어머님 뜻을 따를 거예요. 정순의 말에 태식은 절망했습니다. 여보, 제발.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당신 빚은 당신이 만든 거예요. 제 잘못이 아니에요. 나도 알아. 근데 정말 힘들어. 힘들면 일하세요. 제대로 일해서 빚 갚으세요. 정수는 단호했습니다. 태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고요? 서연이 울며 물었습니다. 그건 제가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들이 알아서 해야죠. 정수는 두 사람을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영숙이 따라왔습니다. 정순아, 괜찮아? 응, 괜찮아. 이제 정말 끝이네.
그래, 이제 내 인생 살아. 두 사람은 법원을 떠났습니다. 며칠 후 정수는 시어머니 봉안당을 찾았습니다. 꽃을 올리고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재판 이겼어요. 어머님 뜻대로 됐어요. 정수는 시어머니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제 인생 살게요. 행복하게 살게요.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마치 시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사랑했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정수는 한참을 봉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봉안당을 나서며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입니다. 어머님, 편히 쉬세요. 저 잘 살게요. 정수는 봉안당을 뒤로하고 걸어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집에서 시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정수나, 잘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정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네, 어머님. 약속드려요. 행복하게 살게요. 창밖으로 별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시어머니가 하늘에서 웃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새로운 삶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반찬 가게는 날로 번창했고 단골 손님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김치 사러 왔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 새로 담근 김치예요. 정수는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며 영숙이 말했습니다. 정순아,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 보기 좋다. 그래, 나도 기분이 좋아. 처음으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당연하지. 이제 아무도 너를 억누르지 않잖아. 두 사람은 웃으며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건물을 보러 갔습니다. 강북에 있는 3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1층은 카페, 2층은 사무실, 3층은 주택으로 임대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이 건물을 평생 관리하셨구나. 정수는 건물을 올려다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임차인들이 매달 임대료를 보내왔고 그 돈은 정순의 통장에 쌓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 관리할게요. 정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정순에게 아들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저 민수예요. 시간 있으세요? 뵙고 싶어요. 그래, 언제 볼까? 내일 점심 어때요? 제가 식사 대접하고 싶어요. 알았어. 어디서 볼까? 어머니 가게 근처 식당으로 갈게요. 다음 날 점심 정수는 민수를 만났습니다. 민수는 며느리와 함께 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잘 지냈니? 세 사람은 식당에 앉았습니다. 음식을 주문하고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죄송했어요. 제가 아버지 편만 들고 어머니를 힘들게 했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도 함께 사과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죄송해요. 정수는 두 사람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어머니, 아버지는 요즘 정말 힘들어하세요. 빚 때문에 매일 독촉 전화 받으시고. 민수의 말에 정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만든 빚이잖니. 어쩔 수 없어. 알아요. 근데 그래도 아버지가 불쌍해요. 민수야, 너는 착하구나. 하지만 아버지는 스스로 책임져야 해. 정수는 단호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 편이에요. 할머니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정수는 고마웠습니다. 고맙다. 그 말 들으니 마음이 편하네. 식사를 마치고 헤어지며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래, 너희도 잘 지내라. 정수는 두 사람을 배웅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이해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며칠 후 정수는 건물 임차인 중 한 명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장님, 1층 카페 임차인인데요.
계약 갱신하고 싶어요. 그래요? 좋아요. 그런데 임대료 조금만 깎아주실 수 없을까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요. 정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였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알겠어요. 20% 깎아드릴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임차인은 기뻐했습니다. 정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정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후 정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건물 임대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어머님이 쌓으신 선행을 저도 이어가고 싶어요. 정수는 치매 노인 보호센터와 노인 요양 사각지대 지원 단체에 기부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보내기로 약속했습니다. 어머님, 이 돈으로 다른 분들도 도울게요. 정수는 기부 증서를 받으며 뿌듯했습니다. 영숙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순아, 이렇게 많이 기부해도 돼? 너도 살아야 하는데. 괜찮아. 나는 충분히 있어. 이 돈은 어머님이 주신 거니까 어머님이 원하셨던 대로 쓰고 싶어. 너 정말 착해. 할머니가 널 선택하신 이유를 알겠어. 영숙은 정순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조용히 봉안당을 찾았습니다. 시어머니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기부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쌓으신 선행을 이어가고 싶어서요.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마치 시어머니가 웃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제 이름으로 된 집이 있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어요. 정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30년 동안 남의 집 며느리로 살았는데 이제는 저로 살고 있어요. 어머님 덕분이에요. 정수는 시어머니 사진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감사했어요. 제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분이셨어요. 봉안당을 나서는 정순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반찬가게 앞에 벤치를 놓았습니다. 지나가는 노인들이 쉴 수 있도록 말입니다. 사장님, 이 벤치 좋네요.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편하게 쉬다 가세요. 정수는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정순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정수는 우연히 태식을 마주쳤습니다. 태식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여보. 태식은 정순을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수는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잘 지내나? 네, 잘 지내요. 당신은요? 나는 그냥 그래. 태식은 힘없이 말했습니다. 서영과도 헤어진 것 같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여보, 나 후회해.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이제야 알았어. 늦었어요. 정수는 단호했습니다. 알아. 나도 알아. 근데 정말 미안해. 태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수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당신은 저를 무참히 버렸어요. 나도 알아. 내가 잘못했어. 알면 됐어요. 이제 각자 길을 가요. 정수는 태식을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태식은 정순의 뒷모습을 보며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하지만 정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정수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아요. 정수는 차를 한 잔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말입니다. 반찬 가게도 잘 되고 있고 건물 관리도 잘하고 있어요. 기부도 하고 있고요. 정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저 행복해요. 진짜로요. 다음 날 정수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반찬 가게를 조금 더 키우기로 한 것입니다. 수가, 나 가게 옆 공간 하나 더 빌릴까 생각 중이야. 정말? 좋은 생각이다. 손님도 많으니까. 응, 그리고 배달도 시작하려고. 너 정말 사업가 되는 거 아니야? 영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순도 웃었습니다. 사업가까지는 아니고 그냥 하고 싶어서. 좋아.
내가 도와줄게. 두 사람은 새로운 계획을 짰습니다. 몇 주 후 가게는 2배로 커졌습니다. 손님들도 더 많이 왔습니다. 사장님, 가게가 커졌네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정수는 바쁘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를 정리하며 영숙이 말했습니다. 정순아, 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 응, 나도 그래. 처음으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잘 됐다. 너 그럴 자격 있어. 고마워, 수가.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무슨 소리야? 다 내 힘으로 한 거야. 두 사람은 웃으며 가게를 나섰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보고 계세요? 저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정수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30년을 버려진 며느리로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의 주인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집에 도착해 정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저한테 새로운 삶을 주셔서요. 정수는 사진에 입을 맞췄습니다. 저 약속 지킬게요. 행복하게 살게요. 어머님이 원하셨던 대로요.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졌습니다. 정수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며칠 후 정수는 봉안당을 찾았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것입니다. 어머님, 저 이제 진짜 괜찮아요. 더 이상 슬프지 않아요. 정수는 꽃을 올렸습니다. 어머님이 주신 사랑으로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제 이름으로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살랑거렸습니다. 어머님, 편히 쉬세요. 저는 잘 살게요. 꼭 행복하게 살게요. 정수는 마지막으로 절을 올리고 봉안당을 나섰습니다. 거리는 평화로웠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아이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환갑날 이혼당하고 집에서 쫓겨났지만 결국 자유를 얻었습니다. 버려졌지만 오히려 구원받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했어요. 정수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새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이제 정순으로 살아갈 거예요. 누구의 그림자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저 자신으로요. 정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30년 동안 짓지 못했던 진짜 행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정순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정수는 창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정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깊게 잘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섬기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밤이었습니다. 환갑날 이혼당한 여자는 이제 없었습니다. 대신 61살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정순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담담했지만 당당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는 그 모습은 언제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환갑날 이혼당한 정순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30년을 한 집안의 그림자로 살았던 여인이 마침내 자신의 이름으로 빛나는 삶을 되찾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사랑이 정순에게 준 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인생이었고 존엄이었고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정순처럼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 이야기가 힘들게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정순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어머니의 결정은 옳았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